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여기다가 5대 발전회사 NCS 봉투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전웅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피사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형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수력 한수원, 그러니까 줄여서 한수원,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 이게 전부 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수원하고 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여기는 이제 피사트형이에요. 그 다음에가 중부발전이죠. 중부발전이 모듈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서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서부발전하고 이쪽이 피사트형하고 모듈형의 혼합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는 피사트형이 1회, 2회, 그 다음에 모듈형과 피사트형의 혼합 형태의 3회, 그 다음에 마지막 4회 모의고사는 모듈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난이도로 보면, 모듈형은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기본 모듈은 많고, 대신에 피사트형은 좀 응용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사트형은 쉽게 얘기하면 5급 공채, 5급 특채,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형의 문제를 비슷하게 해서, 물론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요. 좀 낮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한 게 피사트형이거든요. 근데 이 피사트형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쪼들린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선생님 최대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형태별로 몇 문제씩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1회하고 2회, 그러니까 피사트형입니다. 피사트형을 할 텐데, 피사트형은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에 남동발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5문항에 70문제인데, 그 중에 앞에 5문항은 그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면 한수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문제하고 한국사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60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고르게 다 나와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죠. 정보 능력이 아니라 기술 능력. 선생님 착각했어요? 정보 능력이 아니라 기술 능력. 이렇게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할 분량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65문항인데 물론 거기에 5문제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거랑 한국사 기본적인 상식, 그런 형태의 문제 5문제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70분에 풀어야 돼요. 70분에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상당히 쪼들린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피사트형 문제 자체가 이게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푸는 게 상당히 관건인데, 빠르게 접근해서 빨리빨리 답을 찾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어느 기업 못지않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 고민할 시간이. 그러니까 딱 문제 보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딱 보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나만 부족한 게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가 낮아져요? 합격선이,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1회 모의고사하고 2회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조금 선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언어 영역 쪽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언어 영역의 비문학 형태겠지, 그치? 그 형태, 그거는 선생님 다룰 수 없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무슨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 이런 부분은 다 생략을 할 겁니다. 다 생략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령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회 모의고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회. 자, 봉투 모의고사 1회입니다. 1회. 1회는 17번 문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게 의사소통 능력인데, 여기에 약간 수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징계의 의의,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징계 사유, 뭐 이런 건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이걸 일일이 다 먼저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면 그냥 나왔구나 하세요. 이걸 미리 내가 이걸 보고서 뭐 내용을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냥 일단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서 바로 가요.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A씨가 정직을 당할 경우 지급되는 연봉 월액. 연봉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다. 그럼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 월급이죠. 그죠? 월액. 그러니까 연봉을 균등분할해서 1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연봉 월액이에요. 그럼 한 달 500만 원이라는 얘기겠지. 그쵸? 그 얘기입니다. 연봉 월액은 연봉이 4,500만 원인 B씨가 감봉을 당할 경우 지급되는 연봉 월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일단 요 내용에 지금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A씨는 정직이고 얘는 감봉이잖아. 그죠? 그럼 정직과 감봉을 봐야 되는데 정직을 볼게요. 정직은 여기 보면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연봉 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7할 요거죠. 요거를 감액 저거 빼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빼고 주는 거고요. 그다음 감봉의 경우는 감봉 기간 중 3분의 1 연봉 적용자는 역시 연봉 월액의 4할 즉 70% 감액 얘는 40% 감액 그 얘기예요. 그죠? 결국에는 얘는 30%만 받는 거고 연봉 월액에 얘는 60%를 받는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 연봉은 A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B는 얼마였죠? 아까? 4,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문제 하수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자, 얘는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연봉 이게 월액이잖아. 보수 월액, 연봉 월액. 이걸 12로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월 얼마? 뭐 400 얼마 나오겠지? 그 다음에 B는 4,500만 원이니까 12로 나눠요. 그죠? 그럼 월 300 얼마 나오겠죠? 400 얼마가 안 돼요. 그게 300 얼마 나올 거예요. 이걸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70%는 얘는 깎아야 되니까 즉 그거의 30%만 받아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 받는 보수 월액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식으로 쓰면 자 이게 보수 월액이 5천만 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이거의 30% 요만큼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 얘는요 4,500을 12로 나눈 다음에 요거의 60%를 받는다는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자, 하수술, 미련스럽게 문제 푸는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낑낑거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왜 계산해 저거를? 어차피 보수 연봉 월액은 감액되는 연봉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나누면 되는데 맞죠? 그치? 근데 감액 후에 그 연봉이 더 적은 놈이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보수 월액을 뭘 구해. 힘들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얘는 자 A는 갑니다. 그럼 A는 요거의 70%가 깎여야 돼. 즉 이거 30%만 받아. 즉 얘는 연봉 1,500짜리야. 얘가 받을 건 연봉 1,500이에요. 저거를 12로 나눈 거 그게 보수 월액이 되는 거야. 얘는요? 얘는 이거 60%야. 60%. 40% 깎이니까 4를 깎이니까. 맞죠? 이거 60%. 그럼 65, 30, 64, 24. 그럼 2,700. 얘는 연봉 2,700짜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월액이 더 많아요? B가 많죠. A보다. 그죠? 저걸 뭐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답 나왔어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답 벌써 나왔네. 생각보다 되게 길고 복잡하게 보였지만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실전에서는요. 실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봐봐요. 이렇게 긴 지문에서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딱 정직하고 그 다음에 감봉하고 이거 두 개만 딱 보고 답 나왔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자, 지금은 실전이 아니니까 이것도 빠른 속도로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자, 거래처에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하여 견책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액에 대한 징계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견책에 대한 걸 봐야죠. 견책. 여기 그죠? 견책을 보면 징계 부과금 부과인데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인 경우. 이 경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에 금품 및 향응 수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금 횡령 및 유용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부과금을 따로 낼 필요는 없죠. 그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연봉이 2,160만 원 CC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게 되면 3개월의 기간 중 감액되는 금액의 합. 이걸 보수 월봉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연봉의 3분의 1이야. 그냥 3개월이니까. 3개월이면 12개월이잖아요. 원래 12개월인데 3개월이면 4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맞죠?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럼 보세요. 자, 연봉 2,160만 원이야. 그죠? 이거의 4분의 1이야. 3개월치니까 12분의 3. 됐나요? 이게 원래 3개월 동안 받을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감봉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3개월 감봉. 감봉은 사할을 감액한다 그랬죠. 사할. 사할이면 0.4죠. 그럼 여기 곱하기 0.4예요. 0.4 사할. 됐나요? 그럼 4분의 0.4가 0.1이니까 그럼 이건 216만 원. 오케이. 이거죠. 맞죠? 응, 맞고요. 2017년 3월 초에 강등 조치를 받은 D씨가 승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19년 6월 초까지이다. 그럼 이거는 강등이죠. 강등. 강등을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강등은 자,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연봉 정유자는 7할 이걸 감액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돼. 즉 결국은 총 27개월이죠. 3개월 동안은 아예 직무를 종사를 못해요. 그 후에 3개월 후에부터 이 최대 24개월 그 기간 동안은 승진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총 27개월이죠. 그러면 2017년 3월 초에 강등 조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6월 초까지는 못해요. 직무 자체를 못해요. 6월 초까지 직무 자체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초부터 직무가 가능해요. 근데 그때부터 최대 24개월 동안은 승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D씨가 승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19년 6월 초까지이다. 맞죠? 그쵸? 24개월. 그 다음에 4년 차이며 퇴직급여가 3천만 원인 E씨가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급여는 2,250만 원이다. 그럼 요걸 봐야죠. 파면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면 자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는데 단 여기죠.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 그러면 자, 이 사람은 4년 차니까 5년 미만이죠. 그럼 퇴직금이 3천만 원이야, 퇴직금이. 그죠? 이거의 4분의 1을 감액한다는 얘기죠.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750만 원. 맞아요? 750만 원 빼면 225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표는 어느 공기업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수혜자 선정 기준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직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2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수혜한다고 할 때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는 직원을 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게 선택지를 선생님이 먼저 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장 생활 그 점수가 높은 사람 두 사람한테 그죠? 생활 안정자금 대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선택지를 먼저 놨다는 얘기는 선택지를 먼저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뭘 보고 판단하느냐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좀 작죠? 그치? 이게 너무 작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지금 여기다 화면에 놓은 건데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나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자 보시고요. 자 일단 표 1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대부 수혜자 선정 기준 해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죠? 그 다음에 근무 연수 계산 시 월 미만 단수는 절사한대요. 근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보면 그죠? 월 미만이 단위가 아예 없어요. 그죠? 몇 년, 몇 개월, 며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몇 개월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비속과 작성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존속으로 한다. 무주택 기간은 공사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냥 기혼자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직계 비속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쉽게 아들, 딸 그 얘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직계 존속은 위에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